형부가 내 앞에서 과일을 꺼내고 계실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절대 가져선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이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두 사람, 그들 사이에 피어난 위험한 감정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영, 32살입니다. 이혼 후 친정에 들어온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형부가 어머니 댁으로 오셨습니다. 주말마다 그렇듯이 언니가 떠난 지 4년이 흘렀는데도 형부는 여전히 이 집의 일원처럼 행동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여전히 형부를 사위로 대하셨고 형부도 여전히 언니의 남편으로 남아 계셨습니다. 그날도 형부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을 한 봉지 들고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형부가 부엌으로 들어오자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부 오셨어요? 저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형부는 잠시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짙은 회색 가디건에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욕탕 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자주 마주쳤지만 이렇게 집안에 단둘이 있게 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잔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형부는 예전이랑 똑같아요. 과일 사오고 문 열고 들어오고 가끔은 언니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한숨을 삼키셨습니다. 저는 형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형부의 등은 여전히 넓고 무거운 걸 스스로 짊어지려는 듯 단단해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요즘 들어 형부가 더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절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그런데 이미 제 눈동자는 조금씩 형부를 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욕탕 친구를 만났는지 밥까지 먹고 들어온다며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서영이랑 같이 있으면 되지. 형부는 오늘도 저녁 먹고 가요. 형부는 흔쾌히 알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둘 다 약간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준비해 온 과일을 씻어 접시에 담으셨고 저는 조용히 식탁 위에 2잔의 차를 올려놓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둘만 남았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낯설진 않은데 왠지 오늘은 더 조용하네. 형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멀찍이 앉으려다가 괜히 TV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화면에선 시끄러운 예능이 나오고 있었지만 저희 사이에는 다른 의미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부는 혼자 있는 시간 익숙하세요?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형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익숙해지려고 애쓰는 중이야. 사실 아직도 현관문 열면 아내 목소리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말끝을 흐리시는 형부를 향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럴 때 외롭지 않아요? 그 질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이 요즘 그런 외로움에 자주 휩싸이고 있었거든요. 형부는 천천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나이쯤엔 거의 없을걸. 두 사람 사이에 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텔레비전 소리도 거리의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형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차 식기 전에 한 잔 더 하실래요? 저는 조심스럽게 컵을 건넸고 형부의 손이 닿는 순간 둘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접촉. 하지만 저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선을 넘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저는 컵을 건네는 채 그 손끝을 조금 늦게 놓았습니다. 아주 잠깐의 망설임. 하지만 그 짧은 찰나가 형부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저희는 둘 다 말없이 앉아 차를 마셨지만 눈길은 엇갈리고 숨은 잦아들었습니다. 컵을 내려놓을 때 제 손이 다시 한번 형부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이번엔 명확하게. 저는 살짝 놀란 듯 손을 뺐지만 얼굴엔 뭔가 말 못할 표정이 번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가까이 앉았죠? 제 목소리는 조용했고 조심스러웠지만 어디까지나 물러서기 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형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나 오히려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눈길은 저에게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앉은 채 고개를 살짝 떨군 모습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부는 제가 불편하세요? 그 질문엔 순한 호기심이 아닌 다른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부는 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언니의 동생입니다. 언젠가부터 혼자 살고 있었고 늘 씩씩한 척하지만 가끔은 너무 외로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똑바로 형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처음으로 형부는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처제도 서영 씨도 아닌 그냥 서영이. 저는 그 한마디에 눈을 크게 떴고 그 속에 담긴 무언가를 피하지 않고 받아냈습니다. 그날 밤 눈빛 하나가 마음을 흔들었고 마음 하나가 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부는 마치 그걸 기다렸던 사람처럼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계셨고 저는 묵묵히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한 밤. 불은 희미하게 꺼졌고 TV 소리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부, 언니 그리우시죠? 형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립지.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울지 않아. 그의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언니를 떠올리고 계세요? 형부는 고개를 드셨습니다. 제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질문의 끝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형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은 너만 보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제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천천히 형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형부는 그 작은 체온에 숨을 길게 들이쉬셨습니다. 이건 해선 안 될 일이다. 머릿속에 울리는 경고. 하지만 형부의 손은 제 등을 천천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 지금은 처제가 아니라 그냥 여자예요. 말을 마친 저는 그의 입술에 아주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 서로의 체온과 호흡, 떨리는 손끝과 망설임이 뒤섞인 누구도 몰랐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밤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찾아왔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부엌에선 커피 내리는 소리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흩어진 머리를 손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엔 잠이 덜 깬 듯한 피로가, 입술엔 어제와는 다른 정적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형부가 나타나셨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셔츠에 조용한 걸음걸이, 표정엔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잘 잤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푹 잤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희만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로도,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형부는 식탁에 앉아 커피잔을 드셨습니다. 오늘 어머니 돌아오신다고 했지? 응, 점심쯤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도 저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그 밤은 이미 철저히 감춰야 할 공범의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살에 닿은 체온이었고 입술에 남은 감촉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형부, 오늘은 그냥 가세요. 어머니 오시면 제가 혼자 잘 얘기할게요. 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시던 형부가 조심스럽게 뒤돌아보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형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말보다 더 큰 감정이 서로의 눈빛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말보다 더 길게, 더 깊게 서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형부와 마주치는 시간을 줄이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만 집에 있으려 했고, 장을 봐달라는 부탁도 왠지 모르게 자꾸 미뤘습니다. 형부 역시 제 거리두기를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듯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시고 식탁에 앉아도 결코 시선을 오래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 보는 척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먼저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그날 밤으로 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날 이후로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마다 귀에 맴도는 건 형부의 숨소리였고 등 뒤에 느껴지는 체온은 아직도 식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늦는 날 우연히 마주한 현관 앞에서 저희는 말을 잊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형부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서영아, 우리 그날 이후로 서로 피하는 것 같네.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그 감정이 내게 부담이 되었다면 미안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부, 저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제 마음이 자꾸 달라져서 그래요. 그 말은 고백이 아니었고 또 다른 거리두기였습니다. 형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멀어진 건 말과 시선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여전히 침묵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또 친구네 집에서 외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괜히 주방을 정리하고 이불을 다시 개고 쓸데없는 손놀림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심장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형부는 별채방에 묵기로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겐 작은 손님방이 따로 있었고 그곳에서 형부는 혼자 시간을 보내곤 하셨습니다.
그날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과 제 방 사이엔 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깨어 있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저는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았습니다. 마치 그 벽 너머의 형부에게 제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툭 무언가 벽에 살짝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 뒤로 천천히 아주 조용히 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벽에 닿은 손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 손 하나만으로 마음은 벽을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기운, 숨결처럼 다가오는 조용한 떨림. 그건 분명히 오지 말라는 경계가 아닌 나도 느끼고 있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 복도 끝에서 형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희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공기엔 이미 모든 감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젠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이미 수많은 말들이 벽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벽은 지금 눈빛 하나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형부가 먼저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저 역시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희는 마주 서기보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별채방, 낯설지 않은 공간. 하지만 오늘은 그 누구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말이 없는 고백.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형부는 제 앞에 서셨지만 손을 뻗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기다리셨습니다. 형부가 움직이기 전 제가 먼저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가슴께에 손을 대고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형부, 오늘 밤 다시는 숨기지 않을게요. 그 말은 허락이자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숨결이 겹쳤고 이마가 닿고 입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형부는 제 몸을 뒤로 돌려 세우셨고 가만히 있어. 그대로 벽에 기대. 이렇게요? 옷도 벗지 마. 이대로 할 거니까. 좋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형부. 어떤 설명도 이해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처제와 형부, 그런 호칭조차 잊어버릴 만큼 두 사람은 뜨겁고 조용하게 서로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엔 울음도 웃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 수없이 마음을 부른 아주 깊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조용히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에선 참새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공기.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거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옆을 바라봤습니다. 형부는 여전히 자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이는 그의 얼굴, 잠든 눈가의 주름, 그리고 아주 미세한 숨결이 제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후회일까? 죄책감일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의 모든 감촉과 감정이 아직 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형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형부,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형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젠 그렇게 부르지 마. 그 말이 너무 멀게 느껴져. 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형부는 대답 대신 손을 뻗어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손길은 이제 어떤 거리도 남지 않은 사람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희는 늦게까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선 여전히 햇살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분명한 감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아주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눈빛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고 어머니가 계실 땐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조차 줄였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식사를 준비했고 형부는 늘 그렇듯 조용히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표면상으론 아무 변화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형부와 처제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평범함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주방에서 우연히 손이 닿을 때, 복도 끝에서 마주칠 때, 밤이 되면 각자의 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인기척 하나하나가 감춰야 할 감정을 끊임없이 일깨웠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친구들과 하룻밤을 보내고 오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오늘 별채방 창문 열어둘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밤 11시 모두 잠든 시간. 저는 조용히 방등을 끄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부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기척은 느껴졌습니다. 살짝 열린 문,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익숙한 체온과 숨결. 누구한테 들키면 안 돼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형부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조용히 그리고 철저히 감췄습니다. 서로를 향한 갈망을. 그 비밀은 들키지 않을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었습니다. 문소리에 놀라고 어머니의 눈빛에도 괜히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기를 바라보며 멍하니 있다가 어머니의 한마디에 숨을 고르며 억지로 웃어야 했습니다. 비밀은 생각보다 오래 숨길 수 있었지만 그 비밀을 유지하는 감정은 오래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외출하고 저는 잠깐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낯익은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부의 신발.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발이 어머니보다 먼저 와 있는 형부의 흔적이 되었다는 건 제 가슴을 조용히 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순간 이웃집 아주머니가 계단을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황한 얼굴로 현관문을 황급히 닫았지만 그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이상한 기운이 몸을 스쳤습니다. 무언가 들킨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형부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조심해야 해요. 누구한테라도 조금만 이상하게 보이면 우린 끝이에요. 형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요즘은 무섭기도 해. 저희는 처음으로 끝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냈습니다. 그 말은 곧 서로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창 사이로 스며들고 집안 곳곳에 햇살이 머물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형부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예전과 같은 미소가 서려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인사는 말이 없었고 이젠 더 이상 기대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않은 채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그 어떤 해석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짧고 뜨겁고 절대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되는 조용한 사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 형부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리게 되어 다른 동네로 이사한다고 어머니는 아쉬워하셨지만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형부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사 가는 날 형부가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 짐을 트럭에 올리고 저희는 잠시 마주 섰습니다. 잘 지내세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 형부가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저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 짧고 강렬했던 시간들을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감정만큼은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평생을 다해 감춰야만 했던 감정 하나쯤은 품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정이 죄가 되지 않으려면 언젠가는 기억으로 놓아줘야 한다고. 모든 사랑이 결실을 맺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랑은 마음속에서 가장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감정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선을 지켰을까요? 사랑은 때론 숨겨야 하고 때론 떠나보내야만 하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